안녕하세요. 잔재미 코딩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지만 데이터 분야는 AI 시대에 필수가 되어가고 있고 관련 역량이 취업에 분명 도움이 되다 보니 데이터를 IT 기술로 다루는 역량을 갖추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데이터 전문가 커리어인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AI 시대로 인해 각자의 커리어 미래가 불안해서 데이터 역량을 쌓아 보다 전문적인 데이터 관련 커리어로 직군을 변경하거나 이직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취업이나 커리어뿐 아니라 사업이나 부업을 위해 AI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데이터 분야는 관련 커리어나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AI 활용이 필수이니까 데이터 관련 역량을 쌓을 때에도 AI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키워드로 개발하는 방법은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AI로 데이터를 잘 다루는 방법은 잘 다뤄지지 않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야에 어떤 커리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가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부터 각 니즈별로 어떤 기술을 어떤 순서로 익히면 좋은지, 그리고 급변하는 AI 시대에 어떤 AI 툴로 어떻게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면 좋은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과 쿠팡 등에서 20년간 일해온 개발자이자 기획자인데요. 삼성에서는 주로 시스템 분야를 개발하다가 쿠팡으로 이직하니 배워야 할 기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쿠팡은 수천만 사용자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서 데이터 기술 기반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기존에 익히고 사용한 기술과는 기술 스택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 관련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기획자로도 역할을 하다 보니 고객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느라 개발 외에 시각에서 관련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 분석 기술도 깊게 익혀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커리어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되었고 각 니즈별로 어떻게 익히면 좋은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데이터 관련 커리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나 쿠팡과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웹 및 앱 서비스 개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가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데이터 과학자는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망한 직업입니다. 이 커리어는 지금은 완전히 AI 모델 개발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AI 기술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머신러닝 기술도 있어요. 머신러닝 기술은 주로 확률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AI는 반면에 인간의 두뇌 구조를 모사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머신러닝 중심의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보다는 AI 중심의 기술력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도 있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분야로 보기보다는 개발 분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토스나 쿠팡과 같은 서비스는 고객에 최적화된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객이 앱에서 하는 행동을 모두 데이터로 저장하는데요. 하루에도 수백만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고객 행동 데이터가 방대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통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 내부에서 처리하는 개발 기술도 기존 기술과는 다릅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엔지니어를 보통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데이터 관련 기술도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처리하는 구형 관련 개발 기술도 이해가 필요해서 일반적으로는 시니어 개발자가 많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련 전문 커리어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영업, 마케팅, 기획과 같이 데이터 관련 커리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직군에서도 데이터 관련 역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역량은 채용 공고에서 아예 요구사항으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또 최근에는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예측 기술을 활용하면 평생 부업이나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를 하나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커리어나 니즈에 맞게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까요? 데이터 분야는 관련 커리어도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고 관련 기술도 통계학부터 컴퓨터공학까지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이론과 구현 기술도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심지어 데이터 기술을 익히려는 각자의 니즈도 다르기 때문에 각 니즈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순서입니다. 저는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기술도 빠르게 익혔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배워보기 시작했는데 곧 포기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많은 개발자들이 예전에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에 매료되었지만 배우려고 시도하다가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과 데이터 분야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분야는 확률, 통계 등의 수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구현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현업에서 제가 속해 있던 팀에서도 데이터 기술을 익히고자 하시는 개발자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 중 일부는 이론부터 차근차근 익혀보고자 하다 보니 어느새 수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논문을 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통 2-3달 공부하시다가 결국 포기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러한 방식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수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략을 바꿔 기술 중심으로 이후에 설명드릴 본 영상의 학습 순서로 학습을 해가며 가벼운 기술부터 익히며 꼭 필요할 때 관련 핵심 이론을 정리하는 식으로 익혔는데요. 이렇게 학습하니 데이터 전반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필요한 데이터 기술을 바로 현업에 적용해보며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만의 데이터 분석을 자유자재로 수행하고 데이터 예측 및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예 IT를 모르는 입문자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학습 순서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핵심 이론과 함께 익히면 데이터 전 과정 핵심 기술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 확고한 데이터 역량을 쌓을 수 있고 데이터 분석가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든 커리어도 준비할 수 있고 데이터 관련 기술도 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장 성능이 좋은 AI 세트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AI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AI만 다룰 줄 알면 데이터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개발에서도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하면 어떤 웹이나 앱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내가 개발을 좀 아는 상태에서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해야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분야도 데이터 전 과정의 핵심 기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AI 활용법을 익히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순서로 어떤 기술을 익히면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야는 매우 다양한 기술이 복합되어 있지만 크게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데이터 분석, 데이터 예측 기술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데이터 수집 기술을 익힙니다. 현업에서 데이터 분야의 가장 어려운 도전은 관련 데이터 수집입니다. 종종 데이터가 부족해서 데이터 관련 기술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도 학습 데이터 생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데 꼭 데이터 수집 기술부터 익혀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 기술부터 익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파이썬을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분야를 익힌다는 것은 결국 데이터를 IT 기술로 다루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이썬을 배우시면 됩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이터 관련 기술, 심지어 인공지능 기술까지 대부분 파이썬을 사용합니다. R 언어도 있지만 현재는 파이썬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파이썬을 처음 배우는 입문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 등을 조합하여 컴퓨터에게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사고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이 안 되면 데이터를 다루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오랜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잘못 접근하면 막막하기만 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롤링 같은 데이터 수집 기술을 익히면 파이썬과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크롤링이란 웹페이지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수집하는 기술인데요. 파이썬을 이용해 쉽게 배울 수 있고요. 일정한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파이썬 학습에 매우 유용합니다.
짧은 코드로도 신기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흥미도 생기고 프로그래밍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데이터 자체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란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의 단위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이든 특별한 데이터 포맷을 기반으로 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은 이러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데이터 분야를 배우기 위한 기본 배경 지식과 기본기를 갖추는데 데이터 수집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IT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루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인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화면이 없고요. SQL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습니다. 현업에서도 빅데이터는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 방대한 데이터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 자체가 결국 데이터 분석이다 보니 데이터 분석가들도 결국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SQL입니다. 따라서 SQL을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는 다루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술이 NoSQL이라는 기술인데요. 간단히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NoSQL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해당 기술은 SQL을 기반으로 하지 않거든요. 빅데이터가 최근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 기술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관련 기술도 데이터베이스 기술에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SQL을 익힌 후 관련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학습 효율이 좋습니다.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몽고DB라는 프로그램이니 SQL을 익힌 후 몽고DB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면 됩니다. 추가로 데이터베이스도 파이썬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고 훈련이 필요하니까요. 데이터 저장 분야에서도 파이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뤄보면서 데이터 수집부터 계속해서 파이썬을 틈틈이 훈련하면 자연스럽게 파이썬에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SQL은 정말 데이터 분석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뽑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은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며 풀 수 있는 문제 세트를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관련 문제들을 풀도록 해보니 확실히 SQL 실력이 빠르게 느시더라고요. 그래서 SQL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 기술인데요.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크게는 SQL을 사용한 데이터 분석과 파이썬을 사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볼 수 있고 이 둘 다를 활용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펜다스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기술에서는 펜다스 기술을 익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를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이후에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고요. 이 두 작업은 펜다스 기술로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시각화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각화를 위해서는 파이썬에서 플러틀리 또는 매트플롯립 기술을 익히시면 되는데요. 매트플롯립이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인 반면 플러틀리가 최신 기술로 보다 다양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플러틀리를 중심으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은 파이썬과 IT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파이썬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익히시면 난이도가 높아서 익숙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익힌 후에 본 기술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예측 기술인데요. 사실 데이터 예측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컴퓨터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익히는구나 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그 기본이 되는 머신러닝 기술을 먼저 익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터 예측 기술에는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학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머신러닝 기술은 항상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여기에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하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스스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는 수학적 이론이나
확률, 통계적 이론을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예측하는 기술이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신러닝 기술을 익히면 이러한 학습, 모델 개념에 익숙해지고요. 관련 기본 수학, 확률, 통계 이론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익히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관련 기술이 결국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술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본 이론과 개념이 들어가 있고 관련 지식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부터 곧바로 익히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술로 관련 프로세스, 기본 수학, 확률, 통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익히면 챗 GPT의 핵심 기술까지도 보다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수학, 확률, 통계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제 나는 너무 수학을 못하는데 하시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처음 익힐 때는 큰 그림으로만 익히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학 공식을 익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익히시면 되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는 기술은 딥러닝 기술, 그 중에서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입니다. 딥러닝 기술은 자율주행, 이미지, 텍스트와 같이 데이터와 목표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관련 기술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관련 최신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논문을 읽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어떤 최신 기술이든 주요 딥러닝 기술을 정리해야만 관련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구현에는 텐서플로어와 파이토치라는 기술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서 파이토치는 파이썬 기반 기술이고요. 최근에는 갈수록 파이토치가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를 배우고 딥러닝의 주요 핵심 모델을 구현해 보면서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여기에 최근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까지 이해해 보면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핵심 인공지능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데이터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전 데이터 분석을 다양하게 수행해 보면 확고한 데이터 역량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AI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도 필수인데요. 확실히 AI 세트를 잘 구성해서 사용하면 데이터 관련 업무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는 어떤 AI를 써야 한다는 전 세계 공식적인 가이드는 없거든요. 제가 다양하게 AI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본 결과로는 클로드 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엔트로픽사에서 제공하는 클로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터미널 기반 AI 툴인데요. MCP라는 기술로 데이터베이스 등을 연결하면 AI가 요청 사항에 맞는 SQL을 알아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요. 파이썬 코드도 알아서 만들어서 시각화도 해주고 클로드 스킬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높은 퀄리티의 보고서도 AI가 직접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관련 SQL이나 파이썬 코드 등도 확인할 수 있어서 검토만 잘해서 부족한 점만 다시 요청하는 식으로 개선하면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분석 기법과 AI로 데이터 다루는 방법을 보다 빠르게 익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둘을 합쳐서 각 데이터 분석 기법을 가볍게 이해하고 앞서 언급한 AI 세트로 해당 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후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면 해당 데이터 분석 기법도 AI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도 한 번에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순서대로 익히신다면 분명 체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데이터 전 과정을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 순서대로 익힐 수 있는 온라인 강의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만든 강의 로드맵도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본 영상의 고정 댓글 창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익힐 수 있고 처음에는 난이도를 쉽게 패턴화해서 익힐 수 있도록 이후에는 기존 강의에서 익힌 부분과 연관된 부분을 상기하면서 난이도를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구성했고요. 무엇보다 난이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하고요. 이미 수년간
본 오프라인에서 2만 분 이상 수강해 주신 로드맵입니다. 관련 강의를 수강한 후 취업이나 이직, 데이터 관련 직군으로의 변경 또는 데이터 관련 대학원에 가신 분들이 아직도 가끔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하니까요. 충분히 검증된 강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니즈별 데이터 로드맵 학습 후 활용 팁을 가볍게 공유드리면, 우선 데이터 분석가 전문 커리어를 고려하신다면 실전 데이터 분석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비즈니스의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각도의 깊은 분석과 논리적인 설득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한데요. 이는 현업에만 가면 사실 시간만 지나도 쉽게 쌓일 수 있는데, 문제는 현업에 가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를 가장 빠르게 쌓으시려면 실제 현업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분께 피드백을 받는 형태가 가장 좋은데, 이런 기회가 부트캠프 등에서도 홍보는 하지만 극히 적을 수 있거든요. 전 기회가 없으시면 관련 1대1 피드백 프로그램도 제가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링크를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과학자를 지향하신다면 로드맵 수강 후 관련 기술을 학습했다는 점을 어필하셔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너무나도 핫한 분야라서 대학원이 필수라고 보셔야 하고요. 생각보다 IT 및 데이터 관련 분야가 폐쇄적이기도 하고 인기도 있기 때문에 관련 학위가 없다면 본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데이터 전과정 정도는 필수로 익힌 후에 교수님께 직접 메일을 드리는 형태로 어플라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내 커리어에 데이터 역량을 더하고 싶으시거나 내 커리어에 데이터 관련 업무가 추가된 직무로 옮기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 데이터 역량을 플러스 스펙으로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본 로드맵의 모든 강의는 수료증이 발급되는데요. 강의 수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 각 강의명만 봐도 리스트업을 해서 기재해 놓으신다면 충분히 이 정도는 가볍게 익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또 관련 기술력이 있음을 면접에서 어필하셔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실전 데이터 분석 경험도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료증에는 잔재미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수료증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운영 중인 튜링스라는 교육업체 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전문적으로 익히기보다는 가볍게 AI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자 하신다면 해당 로드맵에 요즘 데이터 분석에 꼭 필요한 최강 AI 활용법만 들어보셔도 좋은데요. 다만 IT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관련 AI 셋업조차 힘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일정한 IT 경험은 있으셔야 해서 최소한 로드맵의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강의까지는 함께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갈수록 데이터 분야는 관련 커리어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데이터를 IT 기술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은 어느 분야에서나 확실한 차별화와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생각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반면에 현업에서는 갈수록 데이터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많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영상이 작게나마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